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3분이고요.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의 첫날부터 거의 공포스러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업비트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1억 3,300 마이너스 1.5%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XRP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더 깊은 2%의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저번 주에 해킹 사건이 업비트에서 벌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해킹 사건 이후로 어떤 변동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순환매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살펴볼 거고, 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고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하락을 이어질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댓글창에다가 추천이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도 받아가시고요. 이 영상 하단 또 따봉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영상 하단 따봉 버튼 같이 눌러주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빨간 색깔 이평선들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겪어주었죠. 자,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의 종목이 현재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하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업비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외 차트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면 일단은 비트코인이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죠? 노란 빗각선 깨지면 조금 심각하게 내려갈 겁니다 라고 경고를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이 노란 빗각선 깨지니까 어때요? 2% 이상의 하락 구간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은 깨질 수 있겠고, 그러면 매수의 지점은 어떤 종목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더리움을 기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자,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일단 4% 정도 하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4%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드렸던 거고, 어디? 노란 빗각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엔 얼마요? 보이죠? 3,000달러 깨졌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2,800달러 때도 충분히 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경고 드렸어요. 그래서 2850에서 2,800 사이 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더 밀릴 수도 있다. 노란 선을 찍어준다 그러면 저는요, 그때는 1차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것과 함께 XRP 리플을 보자면 어때요? 자, 이 녹색깔 이평선 뚫기 전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리고 업비트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자, 일단은 제가 경고드렸던 라인에서 4% 이상의 하락 구간 왔죠. 제가 쎄하다고 했던 날, 요 날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쎄하다고 했던 날 이게 안 들어가고 다 털었던 분들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 2% 나오고 있죠. 어때요? 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절대로 이 녹색선 뚫기 전엔 절대 쫓아가지 마라. 제가 결국에 그렇게 경고를 드렸던 거고,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쫓아 들어갔던 분들 분명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횡보만 하고 주말 내내 엄청 지루했는데 이제는 기다림의 끝에 하락이 나왔어. 결국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ETF고 뭐고 막 들어오더라도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기에는 조금 이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 꽉 모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자, 가장 큰 뉴스는 뭐냐면 중국 측에서의 뉴스가 일단 떠오른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 중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대해서 재확인시켰어요.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승인을 한 건가?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아니야.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예고를 한 부분인 겁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하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USDC, 그리고 USDT, 그리고 리플이 발행하는 RLUSD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USDT나 USDT 같은 경우도 어디 전산망을 보통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망을 보통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망에서. 거기다가 RLUSD,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바로 그 RLUSD마저도 뭐예요? 이더리움망을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약세는 뭐다? 이더리움한테는 단기적인 악재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 더 많이 밀린 거예요. 3% 정도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430만 원까지 여기 밀리고 있는 거고, 자, 일단 1차적으로는 구름대를 받아주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더리움을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긴 조금 빠듯합니다. 조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고 반등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제목만 봐서는 우리가 조금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여기 박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중국 내에서 불법 금융활동의 주요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자,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 리스크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던 USDT와 USDC. 자,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의 두 종류입니다. 자, 결국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뭐다? USDT와 USDC를 이걸 조금 안 좋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결제에 자본이동 외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왜 이걸 중국 측에서 막아서느냐? 바로 CBDC를 결국엔 다 펼치려고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같은 거를, 자, 우리 보통은 지폐로 갖고 있잖아요. 지폐로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누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디지털이잖아요. 전산화 되기 때문에 여기 야, 고래라는 애가 지금 10,000원짜리를 5개 들고 있던데 요게 다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전산망을 딱 걸어 잠궈. 그럼 이거를 쓸 수 없게끔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 중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결국엔 정부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CBDC를 확대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걸어 잠궈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은 지금 차갑게 싸늘하게 쭉 밀려버린 거예요.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88,500달러까지 밀렸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돈에도 보면 아직 노란 빗각선 더 남았죠. 이래서 일단은 2850 근처까지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2840이나 2800까지 뭐 요 정도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XRP 리플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지표 발표 일정들과 다음 주 것까지 한번 체크해보면은, 일단은 이번 주는요, 내일 오전 10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와 이더리움의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바로 12월 3일날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의 내용에서는 뻔해요. 일단은 고용지표에 집중하십시오. 두 가지죠. 그러면 비농업 고용지표와 그리고 오후에 10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것과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 10월달 분량, 셧다운 사태로 결국에 발표하지 못했었던 CPI 발표가 결국엔 12월 10날 요날 발표될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 100% 확정은 아니고 한 70%,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PI가 낮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된다면, 금리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뭐다? 폭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연도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될 확률은요 86% 정도에 달해요. 86%. 네, 금리를 일단은 한 차례 더 0.25% 정도 더 내릴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금리를 내리면 즉각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하는 구간들 충분히 더 폭발적으로 다 메꿀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미 100% 풀베팅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요. 무조건 지금 마이너스 50% 아니 80%에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절반은 덜어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저 같으면 솔직히 저라면 저 이거 100% 다 털어요. 일단. 다시 반등을 보이는 건 나중에 보이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뭐 반등을 보여서 뭐 한 2% 정도 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런 베팅 방법으로서 반등 구간을 노리고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은 항상 뭐 했어요?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제가 깡통을 찼던 시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인생에 2번의 깡통을 찼어요. 결국엔 찌꺼기 같은 뭐 100만원, 1000만원짜리 날린 게 아니라 억 단위로 깡통을 찬 건 전 2번이에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버티다가 깡통을 찬 거예요. 손절을 마이너스 30% 끊어도 돼요. 근데 저는요. 손실해서 못 끊었던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어요. 9,99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10만 원 더 채우려고 하다가 그러다 작살난 거예요. 오히려 좋은 구간에 1억을 채우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고 그 한 번 들어가다가 물 타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었어. 갑자기 이더리움을 메꾸려고. 아니 이더리움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죠. 그럼 XRP로 보세요. 제가 노란 박스 그어놨죠. 녹색선 깨지면 분명히 하락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싹싹 빌었어요. 아주 그냥. 떨어지잖아요. 자, 이 까만 빗각선 그어놨죠. 어디까지 밀릴까요? 밀려버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 3,000원 그냥 깨질 수 있어. 안 깨질 것 같아요? 기존에 이게 안 깨졌을까요? 3,600원대, 3,800원대에서부터 쫙 밀렸었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어떤 악재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전 저점이 다 깨졌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안 보여. 매물이 많은 구간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거 비슷한 가격대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갖고 와보면 여기서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여기서 많이 머물렀었죠. 근데 요 매물대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조금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3,100원 요 근처까지 충분히 더 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매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겠죠. 이대로 밀리고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대로 쫙쫙 밀립니다. 장기 이평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시간 봉상에서 365.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느껴지시죠? 그래서 EMA를 세팅하면은 여러분을 평생 먹고 살아요. 이미 적중 확률이 90%에 달해요. 물론 이게 100%라는 건 없어요. 100%를 받으려면 은행을 가세요. 은행에 정기금을 들어라. 자, 일부분 이렇게 뭐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은 틀려도 돼.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바로 이런 구간들 잘 보셔라. 자, 녹색선, 노란선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뭐예요? 365 그리고 182 뭐예요? 365 나누기 2 하면 182일이죠. 바로 이겁니다. 왜 365예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 돌아가니까 1년 동안의 평균값을 딱 하니까 바로 여기라는 거. 빗각선만 그어놓으니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악재가 터지면 빨간 선, 그 다음 노란 빗각선까지 보고 1차, 2차, 3차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 다 제가 중립적인 의견을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구독 안 하세요? 구독 버튼과 전체 버튼 이제 전체 알림 설정 눌러야겠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분을 좀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ETF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충분히 주말 내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더리움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들은 단기간으로 하루 안에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하고 급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보세요. 박코인 채널에서도 보면 16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오후 5시경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때 뭐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짧게 좀 드셔라 이렇게 해서 좀 전달해 드렸던 거고 588원짜리 세타 토큰도 결국에 600원 고단을 다 뚫었어요. 한번 보세요. 안 터졌고 그럼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600원? 그냥 뚫어버리지. 600원 뚫어버립니다. 자, 세대 토큰 이렇게 풀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후 5시 직전에 요 세대 토큰 588원짜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보면은 정확하게 보세요. 요 가격대란 말이에요. 요 가격대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눌러주고 나서 어때요? 가격 615원 확실하게 올라주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대들 7%짜리 수익 충분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580원대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어. 왜? 이런 거 4%짜리 수익 완전히 나와요. 4.7%짜리. 결국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간다. 괜히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3% 지금 또 겪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도 영상으로 경고 드렸죠. 더 밀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하락을 짚어줄 수 있는 채널이 진짜 믿고 가야 되는 채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 다 구독하고 계시죠? 싹 다 구독 취소하셔도 돼요. 왜? 하락에 대해서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 하락은 그렇게 잘 봐요. 제가 특히 리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락을 틀렸던 거 딱 한 번 있었어요. 갑자기 재판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긴급한 소식이 올라왔을 때 그때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점인 거고. 봐봐요. 노란 박스 왔잖아요.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좀 믿고 따라오시고요. 자, 그러면 뭐 제가 원금 보장을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나더라도 뭐다? 손실 나도 좀 적게 좀 손실 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인코인 조금 드셨을 거예요. 오늘 오전 8시 이때부터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왔고 구름대들을 다 뚫고 나서 제가 이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제가 상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인코인 들고 계신 분 제가 한 70원 정도에다가 매도를 미리 좀 걸어 두셔라 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죠. 보면은 기존에 뚫지 못했었던 구간이 약 68원에서 70원 사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뚫는 척 하다가 여기서 주저앉았었던 거고. 그래서 사인코인 같은 경우 제가 별도로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8시경이에요. 싹 정리하시고 올 현금을 확보하셔라.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어제 영상대로 그대로 하고 사인코인은 60원 이하 매도는 70하고 80 두 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 거고 다행히도 좀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보면은 이때 저가가 59원이니까 60원 잡아드렸으니까 다 매수가 진행이 되셨을 거고 그러면 75원이 평균 매도가가 되겠죠? 80까지 다 찍었고 다행히도 일단은 2차 구간까지도 최종적으로 매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75원까지 잡았을 때 수익은 한 25% 정도 이런 구간을 발생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경고가 나갔던 건 API3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톡방에 한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방에서 조금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속지 마셔라. 요거를 그래서 API3를 한번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PI3 요 종목입니다. 요게 1시간 분봉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1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9시 12분에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끌어올리더라고. 그래서 미리 또 예고를 드렸던 대로 다행히도 이거를 못 드셨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손이 빠른 분들은 이거를 19% 20%짜리 드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걸 못 드실 거예요. 제가 예고를 나갔던 시간이 요때쯤에 드렸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들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으로서는 100% 똑같이 실시간으로 못 맞춰드리죠. 워낙에 급하니까. 그래서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무료 추천 링크 있습니다. 무료 추천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신청만 하세요.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시고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010땡땡땡땡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적게 보실 거고 그리고 또 수익 날 때 좀 더 많이 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일단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00% 반등 구간 아직 못 보여줬어요. 430이 깨졌죠. 그리고 제가 경고 나갔었죠. 컴파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름대 못 들었고 그리고 어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입금과 출금이 오픈된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엔 쭉쭉쭉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종목 들어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현금 들고 있으면요. 아실 거예요.
제가 종목 드리는 거 강력하게 들어가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종목이 되겠죠. 바로 이 거래량이 살아있는 사인코인과 오르카 종목이 될 겁니다. 뭐 오르카 같은 경우 만약 내가 손절가를 잡겠다. 뭐 2094원, 2093원이네요. 2093이 깨졌을 때는 손절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들 다 보이죠? 그러면 이 가격대 얼마예요? 네, 70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손절가까지도 이게 금액이 조금 커요. 보면 한 7%대 이상의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손절 나가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인과 오르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100% 다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실시간으로 조금 텔레그램 통해서 보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간 오전 10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소통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전부 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러면 너무 성급한 투자하면서 잘 만들어가던 계좌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얘기했던 노란 박스권까지 완벽하게 도달 나왔네요. 3,100원 깨졌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